자원봉사자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찾아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찾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실제로 단순하게 인력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업무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모집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 다수봉사자 모집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단순한 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관해서 또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이 알리고 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 다수, 그래서 이 다수 모집을 할 때는 그 모집 브로셔 같은 거, 포스트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신문이나 라디오, TV 이런 대중매체 혹은 인터넷, PC통신 이런 것들을 요새는 또 SNS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반상회나 요새는 반상회 잘 하지 않지만 분여회, 또 일반 봉사클럽, 로터리 클럽이라든지 JC라든지 이런 것 지역사회 단체들과 접촉을 하면서 다수 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분화 모집이라고도 하고 또 표적 모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업무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해서 그 가운데서 부합되는 대상자를 찾아낸 거예요. 즉 말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욕구와 배경을 검토해서 공통 요소를 찾아내서 그 요소로 그 일을 좋아할 만한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부합되는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동기 욕구가 충족되는 자원봉사자를 찾으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업무를 주면 그 업무가 자기의 욕구와 부합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심리적 특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 표적 대상자들을 찾아낼 때는 거기에 맞는 장소에서 그 홍보지를 돌림으로써 잠재적인 자원봉사자가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분화 모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기능적인 능력이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그것에 부합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지? 그래서 그 부합되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보다 약간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동심원 모집이에요. 동심원이라고 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었는데, 동심원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참 알기가 힘들잖아, 그죠? 동심원은 뭐냐 하면, 동심원의 원래 뜻은 여러분들이 그 연못 같은데 돌 던지면 어떡해요? 돌이 떨어지는 곳은 한 군데인데 그 물무리가 이렇게 퍼지죠. 동그라미가.
그 돌이 떨어진 부분에서 생긴 동그라미가 크게 여러 개의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퍼져나갑니다. 그걸 동심원이라고 해. 정말서 어떤 그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서 밖으로 확장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원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과 관련이 있는 또 혹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야. 내가 자원봉사자의 현재. 그러면 나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나 친지 혹은 제자, 가족 등등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를 자신이 하면서 점점 더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확산시키는,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내가 좋아서 정말해서 자원봉사자 자신이 경험자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조직의 호의적인 성향을 띄울 수가 있는 거야. 왜? 남에게 듣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심원 집단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친구나 친척, 직원, 후원자, 가족, 또 친구, 지역사회 주민 등등이 동심원 집단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변 연계 모집이에요. 연계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정체감 혹은 연계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같은 일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지?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져 있죠. 그 집단 안에서 모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집단의 예를 보면 학교, 친구들, 그지?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전문 직업군, 국경 없는 의사회, 전문 직업군이라 볼 수 있죠. 그지? 교회 신도들, 또 반상회나 혹은 아파트 주민회의, 또 군사기지 등등 타인들에게는 어쩌면 약간 폐쇄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타인들의 접근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정말서 접근성 진입 장벽이 약간 있는 그런 모집,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단체 안에서 연계성 모집을 하는 것은 같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공통 분모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연계성 모집을 할 때는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의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고 참여 문화를 형성시키는 거야. 그 참여 문화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지? 그래서 참여 문화를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공동체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자원봉사의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참여를 시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이 토론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 모집 캠페인은 참여 문화를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는 가치에 대한 그룹의 구성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주재할 때 그 가치를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인물을 창조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는
지지 집단의 형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교육과 가치 교육을 통해서 지지 집단을 형성을 해서 그 자원봉사자의 개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모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 가능한 주변 연계성 모집을 보면 뭐 기업이 있고 학교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혹은 뭐 교회나 절 종교기관, 시민단체, 관공서, 뭐 자원봉사 박람회, 복지관, 지역문화센터 뭐 등등 많은 주변 연계 모집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건 뭐죠? PR이야. 그죠? PR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매체를 활용해서 주체가 전달되고 그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 홍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대중이나 대상 집단 혹은 뭐 지역사회 자원봉사 이런 곳에 메시지를 보내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 전략의 단계에 보면 첫 번째, 모집 대상 결정을 하는 것이 있어요. 표적 집단이 있죠, 그지? 그게 뭐냐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홍보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집 인원이야. 모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모집 단계에서는 약간 그 원래 필요한 모집 인원보다 여유 있게 모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집하는 왜냐하면은 그 선발된 모든 자원봉사자가 끝까지 자원봉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필요한 인원보다 모집 인원을 좀 여유 있게 모집을 하죠. 그래서 모집하는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홍보 수단이 결정을 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으면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모집 인원이 몇 명 안 되면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 기간이나 모집 기간을 보면 설정된 대상이 홍보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겠죠. 나는 사실 하고 싶은데 그 모집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내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집 기간, 적절한 모집 기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모집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모집 장소는 우리가 필요한 잠재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를 분석해서 모집 장소를 정해야 돼. 그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 그 홍보 메시지가 가장 손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는 홍보 수단을 결정인데,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만 가장 바람직할까를 결정하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홍보 매체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럼 홍보 매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대중 매체가 있어. 뭐 신문, 잡지, TV 등등이 있고, 또 대중 매체에는 버스나 지하철 게시판이나 포스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 우편, 인터넷, SNS 등등이 대중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집 캠페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브로셔를 할 건지, 전단, 뭐 포스터 등등이 있고, 또 캠프를 열 것인지, 아니면 1대1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리더를 접촉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을 이용할 것인지 등등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홍보 메시지 결정인데요.
무엇을 알릴 것인가? 모집 캠페인의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 또 홍보문의 헤드라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홍보물이 전시 혹은 전달되는 메시지는 모집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뭐 DM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터넷 배너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 대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집활동 수행이에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일단 만들어지면 그 계획을 수행할 때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도 자원봉사자는 무급성이라고 하나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뭐 홍보하고 교육하고 배치하고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했죠. 그지? 그게 다 시설이나 혹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죠. 그래서 그 비용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효과성과 비교 검토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홍보 비용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누어서 홍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 수단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일회성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하고 또 여러 번 홍보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보하는 기관의 이미지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적절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자원봉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자원봉사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이런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너무 다르죠. 그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모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원봉사자는 어디에 필요하죠?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데 필요해.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대상자는 뭐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 대상자가 어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지 그게 나와 있잖아. 그 사람이 노인일 수도 있고 어린이일 수도 있고 뭐 공부 자원봉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린이 돌보미, 노인 돌보미, 목욕, 이발 뭐 아니면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감 프로그램인지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봉사 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봉사자를 선발해야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집 홍보의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아. 도대체 내가 이 모집 홍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쨌거나 나오게 되어 있죠. 그지? 실제로 자원봉사 모집을 해보면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집된 자원봉사자의 수가 목표한 수에 모자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지? 그렇지만 모집과 홍보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더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과 홍보의 중요성은 이 모집과 홍보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수도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모집과 홍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익을 평가하느냐 하면 과연 우리가 모집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했는지, 또 이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 장소, 홍보 장소가 적합했는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동기부여나 인정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줬는지,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모집 전에 준비사항이 있어요. 어떤 준비사항이 있느냐? 사실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랑 대상자랑 만나도록 해주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동기부여를 하고,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 대상자를 만나게 해줌으로써 자원봉사자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주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하려고 하면 그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준비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기 전에 준비사항을 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기관 내에 있는 직원들, 정말에서 유급직원, 슈퍼바이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 사람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타주의 정신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협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말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타성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자원봉사 기관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기관의 직원에 비해서 그 일의 효율성이나 통찰력 같은 게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수.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직원들은 전문가니까 그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걸 비판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시행착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경험이 생기면 나중에 훌륭한 자원봉사자로서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을 적정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면 자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시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관 내에서 많은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쉴 수 있는 것, 혹은 필요한 물품, 자원봉사 일지를 쓸 수 있는 곳, 시간표, 출근부 등등, 자원봉사자 신청서 등등 이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을 한번 볼게요.
홍보 활동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은 대중매체, 아까 얘기했죠. 뭐 신문, 방송, 라디오, 지하철 뭐 등등, 또 혹은 지역 주민 중심 모집 등 여러 가지가 있고, 후원회를 조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나 타 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인데,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또 뭐 자원봉사센터, 대학, 부설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단 등등을 통해서 모집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훈련해가지고 타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정말해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센터 등등이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훈련하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사회봉사단을 통해서 모집을 하면 그런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타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기관별로 후원회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기관에는 후원회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러한 후원회는 보통 재정적 지원 혹은 모금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노동력이나 그 물리적인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봉사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뭐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이나 비품, 재원 이런 걸 충당할 수가 없죠. 그지? 그래서 모금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인력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재정적 후원을 맡는 부서는 재원분과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더 빨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후원회의 조직을 반드시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모집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요구에 부응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 자원봉사 업무가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다. 자, 내가 느낄 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또 내 기술이나 내 재능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동기가 뭐 가치 있는 일, 자기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일 등등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의 동기죠. 그지?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미 있는 업무를 개발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들의 동기가 사라지죠. 그러면 자원봉사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미 있는 업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에게 적합한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원봉사자가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해도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업무가 없는데 그 봉사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지? 이번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노인, 대상자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벗을 해드리고 이발 봉사 혹은 반찬 봉사 등등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사람은 그런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상자와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치? 그래서 대상자와 업무에 적합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대상자에게 그 업무가 적합한지, 그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해서 아무리 자원봉사자가 유능한 자원봉사자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가 없다면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자원봉사 기관이나 자원봉사 관리자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고 나는 이미 봉사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에게 일을 못 준다. 그럼 어떻게 돼? 기관이나 단체가 무능하게 보여지겠죠. 그치?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의 재능이 탐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봉사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선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